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미증시 인사이트에 들어가기 앞서 속보 전해드립니다. 셧다운 종료 후에도 고용 데이터를 받을 수 없나 하는 우려가 커졌지만 케빈 헬스 백악관 수석 보좌관이 다음 주쯤에 고용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하면서 셧다운이 해제됐는데요. 오늘 장은 그런데 셧다운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개장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셧다운은 종료됐지만 시장 반응은 좀 미적지근한 모습입니다. 사실 상원 합의 시에는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원 통과와 이어진 트럼프의 서명까지 사실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시간의 가격이 좀 출렁일만 한데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에 별다른 재료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즉 새로운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전 재료가 유지되는데 이전 재료가 바로 AI 과잉 투자입니다. 전일도 오라클과 메타가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다시 높아지는 부분이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불안감은 좀 여전한 모습이 이런 AI 과잉 투자론에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포와 탐욕지수 구간이 이제 공포 구간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반전의 재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셧다운 해제인 줄 알았지만 시장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셧다운 해제 이후에 증시가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한편 앞으로 이제 미증시에 남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12월 FOMC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12월 FOMC가 현재 물가 데이터도 확인할 수도 없고 고용 데이터도 확인할 수도 없어서 안개 속에서 이 금리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12월 FOMC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이 FOMC 그리고 셧다운 해제 둘 다 호재로 준비가 됐었는데 호재는 반응하지 않고 호재가 지금은 불확실성으로 바뀐 상황이 시장 심리가 그렇게 안 좋다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물가 고용 지표 발표를 셧다운 해제했으니까 기대를 할 텐데 조사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는 게 맞다 혹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나쁜 데이터를 숨기는 의도 이런 음모론까지는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말씀의 속보 자체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데이터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이런 의심을 좀 걷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바이두가 신형 AI 칩 2종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두뿐 아니라 알리바바, 화웨이 등도 AI 관련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지금 미국의 AI 과잉 투자론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에서는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AI 과잉 투자론이 어디서 발발했냐 아시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 오픈 AI CFO가 이 정보 보증을 원한다 이런 발언을 하고 굉장히 문매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날 젠슨항 CEO의 발언도 역시 시장이 좀 비판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이러다 중국에게 AI를 따라잡힐 수 있다는 발언이었거든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할 수 있다는 발언인데 내용의 핵심은 칩 자체 성능은 엔비디아 중국보다 훨씬 압도적이지만 성능을 앞두고 있지만 전력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중국 자체는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수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이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력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큰 차이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엔비디아 젠슨항 CEO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중국에게 따라잡히는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에 진출해야 어떤 이 생태계를 선점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죠. 그거를 잃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지속되면 나중에 들어가 봐야
생태계를 이미 다 잃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 이 중국 수출길이 막혔던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우회로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네. 미국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전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엔비디아 반도체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그게 더 악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회로 술주된다는 자체가 엔비디아 반도체 필요성, 중국에서 필요성은 확인되고 있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호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대 미국이 현재 지금 중국과의 어떤 이제 그런 긴장감 속에서 히토리 이슈도 있고 대두 이슈도 있고 하는 가운데서 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좀 붙잡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시간의 문제다. 젠슨왕의 주장처럼 그리고 젠슨왕도 이제 국내 어떤 이제 트럼프에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의 문제지만 어쨌든 중국의 수출이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랬을 때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고 지금 증시를 굉장히 누르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AI와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만 맡겨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정치권에서도 인정하는 움직임인데 실제 중국 AI 기술력이 미국 기술력을 좀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부 분야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피지컬 AI 즉 이런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첨단 칩 수출을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 딥시크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샘 알트먼의 발언과도 어떻게 보면 일치합니다. 이거 역시 또 아이러니한데요. 샘 알트먼이 이런 어떤 CFO의 발언을 좀 무마하고자 얘기했던 부분이 자기가 얘기한 것은 정부의 보증이 아니라 이건 전략사로서 AI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미국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였지 이게 보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인 지원과 전략산업 지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어떤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호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